안녕하세요. 이솝스 페이블스 이솝어와 111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The rich man and the tanner. 부자와 가죽공. 태너는 가죽공, 무드장이로 짐승의 털을 뽑아서 가죽을 만드는 일을 하는 장인을 말합니다. A rich man took up his residence. 한 부자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Next to a tanner. 가죽공 옆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습니다. And 그러다가 found the smell of the tan yard so extremely unpleasant that he told him he must go. 알게 되었습니다. 그 냄새, 즉 tan yard, 가죽공 그 작업장에서 나는 그 냄새가 so that 구문이 보이죠? 너무나 불쾌해서 he, 그 부자가 him, 가죽공에게 must go, 나가야만 한다고, 빨리 이사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so that 구문은 so that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런 뜻이죠. The tanner delayed his departure. 근데 그 가죽공은 그의 출발을 늦추었습니다. 즉 이사 가는 것을 자꾸 지연시켰습니다. And 그래서 the rich man had to speak to him several times about it. 그 부자가 him, 그 가죽공에게 여러 번 it은 뭔가요? his departure, 이사 나가는 것이죠. 이사죠. 그 가죽공의 이사에 대해 이사 나가라고 여러 번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And 그리고 every time the tanner said, 매번 그 가죽공은 말했습니다. He was making arrangement to move very shortly. 곧 이사 나갈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죽공은 참 말은 잘했어요. 이사 나갈 거라고. 이런 일이 went on for some time.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go on, 계속하다라는 말입니다.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till 언제까지? Lest the rich man got so used to the smell that he ceased to mind it and troubled the tanner with his objection no more. 여기도 so that 구문이 들어있네요. 마침내 부자가 so that, 즉 그 냄새, 가죽공의 그 작업실에서 나는 그 작업장에 나는 그 가죽 냄새에 좀 역하죠. 그 냄새에 마침내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and 그래서 troubled. 더 이상 tanner, 가죽공이 더 이상 그 불평, his objection은 그 부자의 불평이죠. 반대, 불평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so that 구문이 나와 있죠. 역시 앞에 나왔던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하다. 자, 교훈은 뭔가요? Habit is second nature.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즉, 이 말은 처음에는 힘들어도 결국에는 그 익숙해진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 나오는 부자처럼 가죽공의 그 작업실 마당에서 나는 가죽의 역한 냄새에 처음에는 너무나 불쾌해서 빨리 이사 가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익숙해졌다는 것이죠. 그 냄새에. 즉 우리도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일도 자꾸 하다 보면은 익숙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렵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자꾸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Habit is second nature.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솝스 페이블스 이솝어와 112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The wolf, the mother and her child. 늑대, 엄마, 그리고 아이. A hungry wolf was prowling about. 한 배고픈 늑대가 어슬렁어슬렁 여기저기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In search of food, 먹이를 구하러. By and by, 곧 얼마 있다가 attracted by the cries of child. 한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에 이끌려서 he came to cottage. 그 늑대는 한 오두막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attracted는 과거분사로 그 사이에는 because he was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As he crouched beneath the window. 그 오두막집 창문 아래에 웅크리면서 늑대는 heard the mother say to the child. 그 엄마가 아이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Stop crying. Do. 그만
울음을 멈춰 얘야. or 그렇지 않으면 I'll throw you to the wolf. 너를 늑대에게 던져버릴 거야. 자, as는 뭐뭐 할 때 시간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her 다음에는 접속사 that가 생략됐습니다. Thinking she really meant what she said. 늑대는 그 엄마가 정말 그 엄마가 말하는 것을 정말 의미한다고 생각해서, 즉 엄마가 말하는 걸 곧이곧대로 그 생각을 해서 믿어서 늑대는 wait there a long time, 오랜 시간을 거기서 그 오두막집에서 창가 밑에서 기다렸습니다. In the expectation of satisfying his hunger, 그 배고픔을 충족시킬 것을, 만족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네, 엄마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네요. 그래서 thinking은 역시 현재 분사로 because he thought를 풀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what는 뭐뭐한 것, 관계대명사 것이죠. what she said, 엄마가 말한 것을 정말로 의미한다고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in the evening, 그날 저녁, 늑대는 heard the mother fondling her child and saying, 늑대는 들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If the naughty wolf comes, 만일 그 못된 늑대가 온다면 she shan't get my little one, 그 늑대는 내 어린아이를, 즉 자기 아이를 get, 가져갈 수는 없을 거야. 덮치지 못할 거야. 왜냐면요, dad will kill him, 아빠가 그 늑대를 죽일 거거든. he는 물론 늑대고요. her the mother fondling, 어순을 보시면 her 지각동사, 그 다음에 the mother 목적어, 현재분사 fondling. 현재분사를 쓴 이유는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내고 싶어서 fondling, 현재분사를 쓴 것입니다. 그냥 fond를 써도 괜찮습니다. 와는 물론 her child를 가리키죠. The wolf got up in much disgust. 그 늑대는 일어섰습니다. 너무나 실망해서 일어나서 and walked away, 걸어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늑대가 as for the people in that house,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야, said to himself, 혼자 말하기를 you can't believe a word they say. 자, you는 우리 읽는 독자에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을 거야. 없어. 그렇죠? 엄마가 처음에는 늑대에게 자기 아이를 던져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절대 늑대에게 주지 않을 거라고 했죠. 말을 막 번복하니까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they say a word를 수식하고 있죠. 그들이 말하는 한마디 말을 말하겠죠. 자, moral, 교훈은 뭔가요?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글자 그대로 옮기면 행동이 말보다는 더 크게 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 즉 무슨 말인가요? 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보다 행동이다. 즉 언행일치에서도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즉 여기서 엄마가 처음에 말과 나중에 말이 틀렸죠. 즉 그래서 늑대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말보다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솝스 페이블스 이솝어와 113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The old woman and the wine jar. 노파와 포도주병. An old woman picked up an empty wine jar. 한 노파가 비어있는 포도주병을 pick up, 들어올렸습니다. Which had once contained a rare and costly wine. 근데 그 빈 포도주병은 한때 희귀하고 값비싼 포도주를 담고 있었습니다. And which still remains some trace of each exquisite bouquet. 그리고 그 빈 포도주병은 한때 아주 그 훌륭한, 진귀한 그 포도주의 그 향기의 흔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위치는 물론 an empty wine jar, 빈 포도주병을 가리키고요. 두 번째 and which, 두 번째 위치도 물론 empty wine jar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it도 물론 empty wine jar, 빈 포도주병을 가리키죠. She raised it to her nose. 그 노파는 it는 물론 empty wine jar를 가리키겠습니다.
그 빈 포도주병을 코에다가 갖다 대고 and sniff at it again and again. 여러 번 계속해서 그 포도주의 향을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때는 물론 더 와인자를 가리킵니다. She cried. 그 노파가 소리쳤습니다. How delicious must have been the liquid. 얼마나 맛있었을까. 분명히 그 the liquid는 물론 포도주겠죠. 그 포도주는 얼마나 맛있었을까. 분명히 맛있었을 거야. 왜냐면은 which has left behind so ravishing a smell. which는 물론 the liquid, 포도주죠. 포도주가 여전히 그런 매혹적인 그 향을 남기고 있으니까, 남아 있으니까. 물론 must have는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 분명히 뭐뭐였을 것이다. 과거의 말이죠. 그리고 which는 방금 말한 the liquid, 와인,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 교훈은 뭘까요? moral. 그 전에 so ravishing a smell 보시면 so ravishing 형용사죠. 매혹적인. 그 다음에 smell 명사, 강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매혹적인 향기, 강조 표현으로 문어체에서 옛날 문어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moral 교훈은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 속에 있습니다. 즉 노파는 와인, 포도주를 직접 마시지는 않았지만 남은 향기만으로 그 와인의 아름다움을 느꼈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겉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고 아무리 진기한 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향기는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남들에게, 타인에게 향기를 전달하는 그러한 성숙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솝's Fables, 이솝어와 114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The Lioness and the Vixen, 암사자와 암여우. A lioness and a vixen were talking together about their young. 한 암사자와 한 암여우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새끼에 대해서. 여기서 young은 명사로 보셔야 됩니다. 어린 새끼들을 말합니다. As mothers will. 엄마들이 그렇듯이. 엄마들이 항상 새끼들을 사랑하니까요. And 그리고 saying how healthy and well grown they were. 그리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잘 자랐는지 그들의 새끼들이요. And 그리고 what beautiful coats they had.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죽을 갖고 있는지 새끼들이요. 여기서 they는 young, their young, 새끼들을 말합니다. And 그리고 how they were the image of their parents. 얼마나 그 새끼들이 그들의 부모를 닮았는지를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as는 뭐뭐 하듯이 라는 습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how healthy and well grown they were는 how healthy and well grown. 건강한, 잘 자란 형용사죠. 또는 부사가 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they were 조동사가 이어지는 이 어순을 간접 의문문 또는 감탄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서 they는 아까 말한 their young, 암사자와 암여우의 새끼들을 말합니다. 명사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what beautiful coats they had도 마찬가지로 what 형용사, 명사, 조동사, 감탄문 또는 간접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the image는 닮은 모습, 이미지, 그러니까요 그들의 부모를 닮은 모습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y litter of cubs is a joy to see. 내 어린 새끼들은 보는 게 참 즐거움이야. 보는 게 아주 즐거움이야. said the fox. 여우가 말했습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she add. 그 여우가 덧붙였습니다.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소 rather maliciously. 다소 악의적으로. 왜 악의적으로 암사자에게 말을 했을까요? 자기 새끼들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x는 물론 vixen, 암여우를 말하겠습니다. But I notice you never have more than one. 자, 암여우 vixen이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알아차려요. 당신 암사자가 more than one. 여기서 more than one은 둘 이상을 가리킵니다.
사자는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낳습니다. 둘 이상을 결코 낳을 수 없다는 걸 나는 알아요. 자, 나는 암여우는 새끼들을 한 번에 여러 마리를 낳을 수 있는데 암사자 너는 한 번에 새끼 한 마리밖에 못 낳지. 내가 더 우수하지. 이렇게 자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No, 맞아요. said the lioness grimly. 맞아요. 암사자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But 하지만 that once a lion, 그 한 마리가 사자랍니다. 자, 여기서 no가 제가 맞아라고 했죠. 네, 왜냐하면 앞에 문장이 you never have more than one, 부정문이죠. 부정문에 대해서 또 부정으로 답하면은 네, 마이너스는 긍정, 부정은 긍정이 됩니다. 강한 긍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no는 단순한 부정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인정하는, 수긍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어의 no는 꼭 아니만 뜻하지는 않습니다. 앞의 문장, 앞말이 부정문일 경우 그건 사실이야, 내 말대로야 라는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예문 보시면 You don't eat much, do you? 당신은 많이 먹지 않네요. 그렇죠? No, I don't. 예, 맞아요. 나는 많이 안 먹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정문에 대해서 또 부정으로 응답하면은 강한 긍정의 의미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that once a lion. 네. 암사자는 한 번에 한 마리를 낳지만 숫자는 적어도 질적으로는 압도적이라는 것이죠. 네. 사자 한 마리가 여우 10마리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은 적어도 질적으로는 압도할 수 있다. 더 큰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moral, 교훈은 뭔가요? quality, not quantity. 네. 양보다는 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만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라도 제대로 된 품질이 더 낫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사자 한 마리가 10마리의 여우보다는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것이지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솝's Fables, 이솝어와 115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The Viper and the File, 독사와 줄. 여기서 file, 줄은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새를 갈아내는 연장인데 길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길게 되어 있죠. A viper and a carpenter's shop, 한 독사가 목수의 작업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샵을 가게라고 해도 괜찮긴 한데 이 정황상 문맥상 목수의 작업장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And 그리고 went from one to another of the tools, 그 독사가 목수의 작업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작업장 안에 도구들이 많이 있겠죠. 연장들이. 그 연장들을 하나에서 또 다른 연장으로 이렇게 옮겨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begging for something to eat, 먹을 것을 간청했습니다. 구걸했습니다. 여기서 begging은 현재 분사로 절로 고치면 and it begge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t는 a viper가 되겠죠. 또는 다음에 나오는 he, 수컷이니까 and he begged로 봐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to it는 to 부정사로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줍니다. thing, thing으로 끝나는 단어 something, everything 이란 단어는 to 부정사가 뒤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먹을 것. Among the rest, 나머지 연장들 중에서 he addressed himself to the file. he는 물론 a viper를 가리켰죠. 그 독사가 그 연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And asked for the favor of the meal. 한 끼의 meal, 호의, 한 끼의 그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he file reply, he는 the viper죠, 독사. The file reply in a tone of feeling contempt. 그 줄은 대답을 했는데 어떤 어조로 말을 했냐면 feeling contempt, 연민이 섞여 있는 경멸조로 말을 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별로 좋은 그런 어조는 아니네요. What a simpleton you must be. 당신은
분명히 바보군요. If you imagine you will get anything from me. 나에게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상상한다면 분명히 당신은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who는 me를 가리키죠. Who invariably take from everyone. who는 me입니다. 그래서 나는 변함없이 모든 이에게서 take 취합니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never give anything in return. 보답으로 어떤 것도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나는 받기만 하지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줄이요. 오른쪽 그림 크게 해놨죠? 네, 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줄입니다. 자, 교훈은 뭔가요? The covetous are poor givers. covetous는 탐욕스러운 이런 말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poor giver,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즉, 자, 여기서 what a simpleton you must be는 what 관사 어은 그 다음 명사 조동사 감탄문이죠. 정말 뭐뭐하구나. 당신은 정말 바보군요. 그리고 who는 아까 말한 대로 me를 가리킵니다. 자, the covetous 보시면 더 형용사, 더 플러스 형용사, 탐욕스러운. 네, 그래서 복수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뭐뭐한 사람들, 그래서 the covetous, 탐욕스러운 사람들. 예를 하나 더 들면은 the young, 젊은이들 이렇게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럴 교훈은 뭔가요? 네, 여기 줄처럼 본성이 욕심이 많은 이런 탐욕스러운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욕심 받으려고만 하고 줄 줄 모르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뭔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